Okay, I'm going off every chance I get. I don't really take a loss, well, I'll admit. That's why I'll make it to the top, yeah, I commit. And no, I'm never gonna hate this. You can fucking fight me. I'll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자, 코인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분기) 미 유럽 증시 팬데믹 이후 최악, 금리 전쟁 악재에 피할 곳 없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 1분기 미국, 유럽 등의 증시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손실을 냈다고 보도했다. 장 2020년 초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올 1분기에 가장 큰 손실을 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할 곳이 별로 없었다고 진단했다. 1분기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뉴욕 증시가 1.5% 이상 내려가는 등 세계 증시는 나란히 하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분기에 5% 하락에 2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S&P 500 지수가 분기 단위로 하락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2020년 1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도 미 연준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 속에 상당한 부재를 보냈다.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는 1분기 평균 5.6%의 손실을 기록, 5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고 지적했다. 1분기 주요 자산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한 것은 원자재, 미 기준금리 2배 인상 가능성, 연준 빅스텝 전망이 잇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상적인 기준금리 인상폭의 2배인 0.5p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1일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향후 한 번 또는 여러 번 기준금리를 0.25% 넘게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45,000달러 이탈, 주말 반등이 관건. BTC 46,000달러, 약 5,591만원과 46,000에서 45,000달러에 형성된 지지선을 모두 이탈했다. 따라서 지난번에 언급한 52,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하는 패턴은 무효이다. 52,000달러까지 상승하는 패턴은 무효이다. 45,000달러는 이전 큰 삼각수렴 채널의 상단부이기도 해서 이 시점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이체 물량이 매도로 전환하며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4시간봉 구름대 상단부가 46,000달러 구간에 있다. 이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하락세가 마무리된 후 반동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46,000. 이제 이 얘기가, 이제 44,600달러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잡아놓은 요 구간이죠, 우리가. 요 구간.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던 요 구간이죠, 여기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을, 4시간봉 구름대 상단부가 44,600, 5,423만원 구간인데, 요 구간입니다, 우리가 거는. 우리는 금액대가 얼마지, 여기가? 5,379만원이네요. 요 구간 1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하락세가 마무리된 이후에 반등을 줄 것인가를 지켜봐야 한다. 관망하자. 주요하게 지켜보자, 이 얘기죠. 주말 반등이 관건, 그래놨죠. 이게, 이때 되면 말씀드렸던, 그죠? 요 구간을 올려주지,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을 올려주지 못하고 해서 깨졌다, 이 얘기가요. 지금 하락을 주고 있는데, 이 하락의 원인이, 채굴자들, 그 다음에요, 그래서에 들어있는 자금들이, 그 코인들이요, 비트가,
매도로 바뀌었다. 이거 매도로 다 바뀌었다. 물량을 털고 있다. 그래서 하락을 줬다는 주된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지를 관건을 지켜보자. 이 얘기했죠. 그죠? 이 하락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비트 대망은 이미 얘기를 했죠. 조정 요 구간을 요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요거보다 여기가 강도가 세다. 주요 지지 저항 구간 큰데 여기를 뚫어주기를 우리가 희망을 해보고요. 그러나 요 구간을 지지해서 조정을 줄 확률이 많다 했죠. 언제? 요 뚫어줄 때 이미.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여기보다 여기다 조정을 주면 떨어지더라도 여기 지지를 받고 지지가 강하다. 만약에 요 얘기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추락할 확률이 많은데 최소한 요 구간을 올려줬기 때문에요. 올려서 여기를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많죠. 비트 대망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입부에도 얘기 드리고 최근에 얘기 드렸던 게 여기보다는 여기 얘기 드린 게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지지를 받아지고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떨어져서 여기가 지지를 받아 강력하다. 요 언저리에서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알트들이 상승력은 강하다. 요 구간을 밑에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보다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를 보고 상승력이 떨어져서 하락을 보고 여기를 관건으로 떨어질지를 주의하게 보자가 아니라 비트 대망 입장에서는 여기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 보고 있죠. 비트 대망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서 조정을 보고 있죠. 요 사항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요 얘기죠. 이 사람들은 그죠? 그런 얘기죠. 요거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 얘기죠. 46,000달러. 요거도 보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46,000달러가 여기죠, 여기. 46,000. 45,000달러에 형성된 지지선을 모두 이탈했다. 따라서 지난번에 언급한 52,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하는 패턴은 무효다. 52,000이 여기죠, 여기. 없는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45,000달러는 이전 큰 삼각수렴 채널의 상반부이기도 해서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이체 물량이 매도로 전환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가 그러죠. 대규모라 그랬는데 이 대규모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뭘 보고 대규모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둘, 3일 요 3일 거래량이 대규모라고 하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4,600달러가 여기거든요. 여기 요 구간 44,600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구간 요 4,000 여기 요 구간 요 구간이 44,600 44,600 이 여기다 여기 44,600달러 구간에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반등을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요 구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한 요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죠. 여기가요. 요 구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구간을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뚫어줬죠. 요번에 뚫어주고 요번에 지금 첫 조정입니다. 지금 첫 조정. 비트 대망은 요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조정이라 얘기 드렸고요.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조정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조금 무섭게 얘기하고 있죠. 비트 대망은 좀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좀 무섭게 얘기하고 있다. 또 차이입니다. 그런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5% 급락에 투심 위축, 테라 설립자 비트시 장기 우상향 전망, 단기 변동성 걱정 안 해. 장기적으로 우상향 전망, 변동성 걱정 안 해. 단기 변동성요. 테라 설립자도 이분도 관점이 저랑 비슷하죠. 이분은 조종이라 얘기 안 하죠. 이 변동성이란 말을 피터 대망이 최근에 계속 쓰고 있죠. 아무도 이런 말 안 할 때. 조정은 요런 걸 조정이라고 그랬죠. 조정. 선 변동성을 준다고 했죠. 이미. 그죠? 이 변동성이란 말을 관점을 피터 대망이 썼는데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분들은 저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맥락은. 단기 변동성 걱정 안 한다 했죠. 단기 변동성이라는 말을 제가 썼죠. 이때. 그죠? 단기 변동성이라는 말 썼죠. 줄여서 그냥 변동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낙관하는 비트 대망은 낙관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잘 알다시피. 항상 그때그때 추세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선 변동성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 변동성이 걱정을 안 한다는 말, 저랑 또 같죠. 이 변동성. 비트 대망이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단기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알트들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요. 비트가요. 큰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거죠. 리스크가 크게 있다 이거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게 동반 지금 다 내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리스크가 조금 줄을 기미가 있으면 올리고요. 떨어질 게 있으면 내리고요. 크게 올리고 크게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스크는 명확하죠. 시장. 현재 우크 사태 때문에 이 시장이 자꾸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에너지 문제, 원자재 문제, 최근에 크게 대두되는 식량 문제까지 대두되죠. 식량 문제가요. 유럽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빵. 밀. 주요 생산국이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에너지 문제. 유럽은 천연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요, 시장 상황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으면, 장기전으로 가면요, 러시아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쟁하고도 무관하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3차 전쟁이죠. 3차 대전하고 무관하게 시장이 암울해질 수가 있죠.
내전상으로만 제한이 국한이 되고요. 서방 세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방 세계와 러시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예? 그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내전 상황이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죠? 지역 분쟁으로만 좁혀버리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수없이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관계가 넘어서면 1. 3차 대전이 일어난다거나 뭐 여차 뭔가 잘 안 되어서 지금과 같이 이제 안보 문제, 에너지 문제, 뭐 식량 문제가 대두된다는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다. 전쟁이 빠르게 종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하고는 조금 어긋나고 있죠. 그런 상황. 모두 예측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 단기 이제 변동성이 큰 변동성을 춤추고 있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 상승력은 시장상은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요 상황에서요. 상당히 요 구간이 중요한 분기점이랬잖아요, 여기가. 시장은 뚫어주고요. 주요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 1차로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줘도요.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자.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이유는 없다. 변동성은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다. 여기에서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보다는 올려져서 저항을 충분히 받고 떨어지는 거는 대비도 할 수 있고요. 요 구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여전히 여기서 반등을 주면 여전히 우상향이 돼요. 근본적 큰 틀로 봐서는. 그래서 변동성이란 단기 변동성이라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국에는 보면 심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요. 올렸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고요. 올려주면 전국에는 바닥에서 추세선에서 보면 우상향으로 있다. 우상향. 지금까지 우상향이 주어지듯이 주어진다. 그러면 늦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 된다. 한 번 돌파해서 떨어졌잖아요. 두 번째. 점점 올라가지죠. 결국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진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도요.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변동은 주는데요. 이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아직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5% 가량 급락하며 45,0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4월 1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주시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하락한 50을 기록했다. 다만 중 단계는 지속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관련해 보안다 정권의 에드워드 모이아 선임 시장 분석가는 비트코인 강세 모멘트는 확실히 고갈됐다. 강세 모멘트는 확실히 고갈됐다.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험이 최근 랠리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44,000달러. 여기죠, 여기. 4,400, 44,600이나 뭐 44,000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라 꽃이 개치죠. 요 구간. 그런 얘기죠. 반면 도건 홈랩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 언체인더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단기 변동성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기 변동성이죠. 비트코인 생각하듯이 단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단기 변동성. 그러나 비트 대망은 여기가 강한 진정이 될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반 에크는 비트코인의 글로벌 준비자산의 자산이 되면 480만 달러에 도달하신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480만 달러. 아, 참. 웃자가 하는 얘기인 거죠? 10만 달러가 아니라 480만 달러. 4만 8천 달러도 지금 4만 5천 달러잖아 지금. 4만 8천 달러도 아니고 48만 달러도 아니고 48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웃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그죠? 자, 리플 오랜만에 0.82달러 지지하며 하면 반등할 수 있다. 가볼까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도 가자. 우리도 XRP 리플. 자 우리는 여기를 잡아놨죠. 여기 꼬치 개찌인데 저는 지금 주요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리플을요. 그래서 주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떨어져서 올리면 떨어졌다. 여기 가겠죠. 충분히 그라고도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요 구간이요. 우리가 그거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래 되는 거죠. 여기죠. 얘는 0.8이면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보자. 요 구간. 요 구간보다는 비트 대망이 하는 요 구간이 맞겠네요. 요 구간. 여기. 밑에 여기를. 여기도 그렇죠. 여기. 오히려 요 구간보다는
여기가 맞겠죠? 음, 얘네들이 말하는 요 구간이 여기거든요. 요게 요 놈인데 잠깐만요. 볼게요. 뭐 거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나 어, 보기보다는 이 구간을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네. 확실하게 있는데. 여기를 뒀다. 그다음은 여기를 갔다. 여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다 비슷한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우리가 얘기하는 어, 요 구간이죠. 우리 비트코인 요 구간. 모든 코인이 다 그렇습니다. 이 코인이 그런 게 아니라 리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코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0.82달러 지지하면 반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이거. 이렇게 45,000달러 이탈. 이 타이틀을, 이거를 올릴 게 아니고, 이거를 올려야 되겠지. 이거. 44,600달러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지금, 이제 하락 이후에 요거 반등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돼. 이것처럼. 얘처럼. 지지하면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래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래야 되죠. 이렇게. 결국은 비트가 떨어지면 0.82달러가 지지를 못하죠. 요 구간이 비트코인의 요 구간이다. 요 구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전문가 다 돼가면 요 구간이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구간. 비트코인 기준으로 요 구간. 리플도 요 구간을 뚫어줬죠? 얘도 요 구간을 뚫어주고요. 요 구간을 올렸다, 저항받고 떨어졌죠? 마찬가지. 요 구간을 저항받고 떨어졌죠. 요런 겁니다.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요 떨어진율이 좀 강해서요. 여기하고 요거 인접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요거 박스권이 잘 됩니다. 올렸기 때문에 다음 구간 여기죠. 이래 됩니다. 그리고요. 30% 급등한 아베 상승세 이어질까? 지난 며칠간 상승률이 높은 코인 중 하나가 아베다.
아베라 있구나, 이거. 미국 부동산 신고점까지 치솟아 버블 징후 밝혔는데 2000년대 초호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가격은 점점 펀더멘탈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2007년 붕괴된 주택시장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집주인들이 그들이 가진 부동산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진 상황에서 저금리와 느슨한 대출 규제에 의해 가속화됐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번 부동산 버블 우려는 당시와 다른 시나리오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고 최근 2년 동안은 훨씬 더 크게 올랐다. 최근 2년 동안 크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가 봄폭탄을 터뜨림으로 해서 그렇게 되죠. 여기에는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인건비와 건설비 상승,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을 뜻하는 호모 증후군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IMF 부청된 대러시아 제재로 달러 지배를 약화할 것. 지금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미국 달러와 지배를 약화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요.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중국하고요. 러시아가 주도하면서요. 제3세계 중에 아시아 쪽, 특히 동남아 쪽, 그 다음에 남미 쪽, 아프리카 쪽에서 얘네들이 영향력을 좀 높이고 있죠. 달러는 여전히 주요 국제통화이지만 소규모 편화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 일부 국가들은 무역거래를 위한 통화 조건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했다. 이미 확인했죠. 이게 뭡니까? 러시아, 중동, 특히 아페크, 그죠? 석유, 달러 하지만 결제를 위에나로, 그죠? 예전에는 오로지 달러였는데요.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주로 달러죠. 근데 이번에 위에나도 편입을 시켰죠. 러시아, 에너지 결제를 뭘로요? 기존에 달러로 했는데요. 자국의 루블로 하고요. 유로화로 하기로 했죠. 결제. 이런 얘기입니다. 2014년 미국이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 제재를 가한 후 러시아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러시아는 침략 전 외화 보유액의 5분의 1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해외에도 상당히 외화 보유액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세계 무역에서 다른 통화의 사용이 늘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화 준비금은 더 다양해지리라 증명합니다.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달러 의존도가 높았는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달러 편중이 많이 됐는데 분산되고 있죠. 이 분산되가 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는요, 양쪽 완화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각국의 나라들이 외환 보유의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보장받으려면 이제 기축통화 달러가 있어요. 이 달러를 어떻게 만듭니까? 뭐든 간에 만들어서 찌지고 볶아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 해서 달러가 유입이 되는데, 시기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 유일한 게 하나 있잖아. 이 기계가 있잖아요. 이 무슨 기계입니까? 달러 만드는 기계가 있잖아. 이 달러 만드는 기계에서 버튼만, 전기 꼽아서 버튼만 누르면 줄줄줄줄 달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가 물건을 사잖아. 이런 기발한, 듣도 못한 발명품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 이러니까 이제 가치의 하락을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잘 해가 왔죠. 거기 주요한 원인이 뭡니까? 중동에서 협조를 많이 했죠. 그죠? 기축 통화의 지지를, 미국이 핵공국이면서도요, 기축 통화의 지지를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에너지의 결제를, 그러니까 석유죠. 석유를 결제를 유일하게 달러로 하기로 중동하고 돼 있잖아요. 이래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지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서서히 이게 이제 떨어지죠. 근데 이 어려운 시국에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제3세계,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의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원하는 건 딱 여전히 근데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서 핵보가 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달러가 이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제3세계에서 달러가 이렇게 제3세계 남미나 이런 데도 달러를 이쪽 통화로서의 기준을 빙점 많이 찍죠. 근데 이제 이 폐공국이 서서히 이제 있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어느덧 시작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요. 중국의 영향가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생각만큼 위안화가 발휘를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향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빚을 비춰봤는데 생각만큼 여기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생각을 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간은 많다 이거죠. 중국 입장에서. 여전히 비추고 있죠. 이렇게 약간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로 비추고 있는데 시간이 중국 편을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패권 전쟁을 일으킬 잘 압니다. 이 중에 지금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그러나 미국한테 아직은 안 되죠. 서방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발톱을 꺼냈다 살짝 넣었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짐이요, 서서히 이 달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달러인데요. 그렇게 막 무차별적 찍어도요. 그 재미로 지금 미국이 더 찍어대고 있죠, 지금. 찍어대고 있죠. 이번에 이제 양적 기축으로 해서 달러를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패권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중동에서도 지금 위안화로 해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지금 했죠. 선언했죠. 스위프트 2 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간에도 지금 그전부터 있었던 우크 사태를 해서 나토랑 러시아 간에 대결이 심화되면 오히려 이걸로 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려는 게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요. 그들만의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리면 중국에는 모든 결제는요,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어떤 화폐 단위로 해서요, 결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요, 달러도 있지만, 이 얘네들이 만드는 화폐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5년, 10년 일이 지나면요, 결국은 미국의 지위라는 게, 기축 통화의 지위라는 게, 어느덧 바뀌어간다.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죠,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출구 전략을 짜느냐 이겁니다. 이거 걱정하죠. 패권국의 유지, 기축통화로서의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기들 정답이 있습니까? 세상살이 마음대로 됩니까? 이런 얘기죠. IMF 부채제. 대러 제재로 달러 지배력 약화. 미국이 하라는데 허락하지 않죠. 동네 형이 있는데 그전에 힘이 셀 때는 1대장이고 2대장, 3대장이 있어도 1대장 혼자서 다 장악하고요. 혼자서 2대장, 3대장 가차없이 휘둘러도 꼼짝달싹 못했는데 어느덧 나이는 먹고 약발이 안 먹히는 거. 힘은 좀 세지고 이래 하면 동네 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암호화폐 규제안에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죠. 그 원인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주요 현답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시장이요. 이렇게 구간을 올려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나 올려주기를 시장이 좀 강해지면 올리면 참 좋은데요. 떨어지더라도요. 조정 주더라도 올리면 확 시게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근데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요 구간에서 지지 저항 구간이 강하다 했죠. 그래서 반드시 요 조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언저리에 보면 가상화폐 규제안 법안도 그저 통과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원인이 하락하는 원인이 그래 다 나오는 걸 이유를 보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가면 지지 저항 구간이 강하니까 조정 받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라고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한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했잖아요. 그죠? 올리면 조정 중.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를 뚫어주면 구간에서 요 구간이죠, 여기. 요 구간이죠, 여기. 요 구간에서 조정 주고 떨어질 가능성 염두를 해 두셨죠. 그 떨어지는 거를 당연시 하자. 조정은 필연적이다. 올리려면 얘기 들었죠. 마찬가지다. 같은 현상이죠. 근데 보면 시장에 나오는 반응들은 합도적으로 보면 조정을 줬는데 이 조정의 원인이 막 나오는 거죠. 신기하다니까 신기해. 보면 비트코인 48K 저항선 돌파 실패 후 하락.
48K 여기죠 여기. 돌파 실패 후 하락. 여기죠 우리는 여기 빨간 선 여기. 요 빨간 선 요겁니다. 여기가 48K입니다. 그러니까 2청 천정입니다. 2청 천정, 2청 3청 이거 2청. 네. 그렇죠. 2청 천정 맞나? 맞네요. 48,000달러 저항선에 맞게 후퇴하고 있지만 아시아 거래기간 시간대 43,000달러에서 지지세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분석했다. 48,000달러는 비트코인의 200일 이동 평균가가 가깝다. 네 시간 얘네들도 지금 4시간 봉에서 쳐다보고 있네요. 여기 200평선, 202평선이 요거거든요. 가깝다, 요 얘기죠. 일봉상으로 비트 대망처럼 제가 일봉상을 쳐다보지 않고요. 48,000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구간인데요. 멀리 있죠. 4시간 봉에는 가까이 있죠. 요 얘기입니다. 그죠? 4시간 봉. 비트코인 뉴욕시간 오후 3시 43분 24시간 대비 2.65% 내린 4만 약 6,000달러를 가리켰다. 요 구간이죠, 이거. 구간대. 약 4만 6천 구간이 여기죠, 여기. 여기니까. 비트코인이 상방향 목표 5만, 약 5만 966달러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4만 5,000달러의 위에 계속 머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4만 5천이 여기죠, 여기. 4만 5천 여기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이 구간.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에 대망 얘기되는 요 구간. 우리가 얘기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을 지지해줘야 5만 966달러. 5만 966달러 어딥니까? 5만 966. 보자. 거의 뭐 6천만 여기네, 그죠? 여기. 여기를 한국에 꿀대 맞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간 여기죠, 여기. 우리가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우리 다 만들어낸 거가 여기. 그죠? 얘네들 비트 대방의 요 선을 어디서 망원경으로 어디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한번 봐도 그냥 여기죠, 여기. 그죠? 요 구간. 그죠? 여기 구간을 유지를 해주면 여기를 얘기를 한다 얘기죠, 여기를. 그죠? 그냥 지지선을 가지고 이제 지지 저항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비트 대망처럼. 그죠? 추세선을 가지고, 그죠? 리얼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죠. 자, 오늘 얘네들 중에 최초로 이평선을 가지고 이제 오늘 얘기하네요. 그죠? 4시간 봉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고,
4시간 일봉상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도 없이 그냥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비트 대망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코리인을 위한 멘탈 케어 전문 방송 비트 대망 채널을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비트 대망은 고품격 프로페셔널한 전문 지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요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다 우리가 비트 대망이 얘기한 얘기들이죠. 요 중요한 얘기죠. 여기 키 포인트죠. 요 이런 얘기 그죠? 비트 대망은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차트를 다 써놓고 이래 있죠. 구간 위에 올려서 떨어지더라도 올리고 올려서 그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꼭 이거 피드백하고요. 얘네들만 이래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의견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놈들은 요 하나 끄집어내기 어떤 놈 저거 하나 꺼내가지고 비트 대망은 이 모든 거를 버무려서 이미 비빔밥처럼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놈은 뭐 하나 얘기하고 어떤 놈은 뭐 하나 얘기하고 우리는 이거 다 버무려서 얘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얘네들 말을 버무려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식을 가지고 버무렸죠. 이게 오히려 정확하다. 과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배울 건 배우고요. 참고할 건 참고해야 됩니다. 비트 대망과 여러분은 호린입니다. (5월) 기준금리 5월달에 기준금리가 인상 가능성 50bp가 인상 가능성이 약 70%다. 이것도 이미 얘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3월달에 50bp 올 가능성이 있다가 25p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50bp 올릴 가능성이 있죠. 상황을 봐서 얘기합니다. 지금 4월달이잖아요. 상황 좋으면 안 좋으면요 25p 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잘 견뎌내면 50p 갑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월달에 강하게 50bp 얘기했다가요 25bp로 바뀌었죠. 선회했죠. 결과적으로 5월달에 6월달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봐야죠. 호도갈 떨 필요는 없다. 하락의 원인을 찾는 거는 그럴 수 있죠. 하락의 원인을 찾는 거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갖다 붙이면 된다. 하락의 원인은 갖다 붙이면 된다. 붙이면 아, 됐다. 바네크 비트코인 금보다 2배 상승 여력 글로벌 중시자산 되면
480만 달러도 도달 가능. 아까 반에크 얘기했죠. 여기 있었나? 어, 여기 있죠. 이 양반. 미국 자산운용사 바네크 480만 달러. 미국 뉴욕 소재 상장 지수펀드 제공 ETF죠. 제공업체 바네크가 비트코인이 금의 두 배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되면 48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비트코인이 금의 두 배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제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되면 이 얘기죠. 지금은 두 배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 기준으로 4월 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투자 회사 바네크의 엘파인 액티브 DBT 총괄과 나탈리아 구르시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 30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나 금 둘 중 하나가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되는 극단적 경우를 가정해봤다. 글로벌 M0 및 M2 가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준비금을 대체할 경우 내재 가치는 130만에서 480만 달러다. 반면 금 가치는 상당수 중앙은행이 실제 금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온수당 가치를 3만 천에서 10만 5천 달러라고 분석했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갈등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중국, 터키 등과 원유 거래에서 비트코인 등 다양한 화폐 결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더 많은 국가로 번질 수 있으며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런 말은 기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한 거죠. 이런저런 말들은 있을 수 있으나, 이거는 정확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새겨야 됩니다. 예. 이런 거는 새겨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최고 중요한 말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갈등을 해가지고요. 중국, 러시아, 중국, 터키, 원유 거래. 터키가 엮여 있죠. 중국, 러시아. 원유 거래에서 비트코인 등 다양한 화폐 결제를 고려하고 있다. 뭡니까? 비트코인, 루브라, 위에나, 달러. 그죠? 또 뭡니까? 유로화. 이제 다양해지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달러의 약세를 내다보지만, 적어도 우리가요, 이 가상화폐를 하면요, 여기에 이게 들어갔다는 게, 이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갔다는 게, 작년에 2021년에 이거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위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당시에 비안전 자산으로 추락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했고요. 어떤 소수의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요. 비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시험대에 올라왔다 했잖아. 이때 제가 뭐랬습니까? 옳다, 나쁘다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자산, 비안전자산으로 해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비안전자산이냐를, 논한다는 자체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들었죠.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당시 얘기 들을 때도 2020년도, 21년도, 2020년도 차이를 극단적으로 얘기 들었죠. 사기라 해도 아무 이상할 것 없다 했죠. 이 당시에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갔대죠. 지금은 2022년도 초반에 안전자산이냐 비안전자산이냐는 논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해 급격하게 지금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너무나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한다죠. 제가 이해를 드렸죠. 이 얘기 나오자마자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달 됐습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벌써 보세요. 결제 수단으로서 예? 루블, 위안 여기 말은 안 나오죠. 근데 루브라, 위안화, 유로화, 달러, 비트. 자, 여기서 1, 2, 3, 4, 이 갈리는데요. 선호도가요. 자국 그 나라들은 저거 거를 선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유로, 달러, 위안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죠. 이건 유럽이고요. 이건 미국인데. 미중은 지금 현재 달러를 대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거 대체하려고 지금 일하기 때문에요. 그죠? 미국의 서방의 제재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거의 뭐, 그죠? 그럼 요건데요. 루브라를 인정을 잘 안 해주는 러시아는 결제를 할 때 저걸 쓰려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가 확률이 높고요. 유로화가 확률이 높은데 전국에는 비트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개별적 자기들 거를 선호하려 하지만 비트는 누구나 다 사용하려 하잖아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죠?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또 떠나가지고요. 위상이 완전히 지금 이제 처맞춰 주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면 이 말인데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걸 읽을 때요 우리가 단순하게 세계가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서 원유 거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 한 단계를 뛰어넘자는 얘기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할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상화폐 투자한다고 여기 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저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거든. 이거 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하려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야 알트들이 따라 움직이는데, 비트코인 하나 없는 내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로 인해서 우리 코인들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울고 웃고 하는데 그런 코인이 지금 위상이 더 높아지고 간다는데 이거를 지금 하락하고 왔다 갔다 울고 울고 하고 있지만 위상이 추락할지 올라갈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더 나눌 때 더 살지 참고 견딜지를 가늠이 되는 건데 그죠? 알아야 됩니다. 위치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0월 15일 날 만나서요. 이 집까지 오고 갔는데, 이 그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후에서 참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죠? 이 비트코인의 위상이 많이 더 바뀌었죠. 그죠? 축의 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올라왔는지가 왔는데요. 돈의 가치, 가상화폐의 위상이 제가 한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끄럽고 남에게 말하기 그렇다 하시는 분 많다 했잖아요.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앞으로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 떳떳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 소시민들은 그러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유럽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CBDC,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로 가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했고 개발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 위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까 그거였나? 자, 이거 잠깐 볼게요. 200일 이비동 평균선에 맞게 이더리움 단기 흉태 저항성 돌파. 이더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가볼게요. 이더 요게 200입니다. 200선. 닦고 요거는 50선이네요. 요놈이 여기 50선이고요. 여기 200선이네요.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이드림이 200이평선 이동평균에 맞게 추점하는 가운데 기술적 매도 신호가 등장, 단기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드림이 중요한 기술적 저항성인 200일을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시퀀셜 지표가 약세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대. 반면 200선을 돌파하면 3,900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볼까요? 음.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랑. 이더리움. 자, 요 놈은 이제 요렇게 요 구간이고요. 요 구간.
피터 대망 구간 맞죠? 그죠? 여기 요렇게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죠? 야, 이놈아가 이거 그죠? 39,000달러 200 이평선을 돌파하면 3,900달러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죠? 그런 얘기죠. 여기죠. 요 구간이다.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이게 유사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유사 패턴을. 피터 대망이 비트코인을 요 구간을 찐 골든 크로스로 지금 보고 있죠. 여기를요. 여기를 찐 골든 크로스로 보고 있죠.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마찬가지로 여기서요. 여기가 골든 크로스로 해서요. 쭉 가야 되는데 1월 21일 날 여기 1월 21일이죠. 1월 21일이고요. 22일이죠. 22일이고요. 그래서 22일 이후로 해서 상승을 줬죠. 상승을 주고요. 그러나 조정을 줬죠. 그래서 여기서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준 거죠. 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때문에 그죠? 떨어졌죠. 요게 우리로 소환이 됐죠. 여기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왔다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찐 골든 크로스 구간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죠. 여기다. 그리고요. 요게 여기죠. 비트코인. 일봉상 추세선을 실제로 돌파한 이후에요. 요 구간 5,600을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그래서 8분 능선, 7분 능선, 7분 능선이냐 8분 능선이냐 조정 주고 갈 줄 알았죠. 요 구간이 진짜로 갈 구간이었죠. 실제로는. 그러나 그러저 주지를 못했죠. 이때 그 당시 이거를 시간봉으로 보면요. 뭐죠? 요때 골든 크로스 돌파한 요 시점 요때가 여기죠. 여기 짱는 요 구간이죠. 여기 저항을 받고요. 조정을 주고요. 요 추세 단기 우상향 추세선 평균선에서 요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죠. 여기가 여기 요 구간
받고 받더라도 지지받고 가는 걸로 생각했죠. 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특정 금액대, 그러니까 요 금액대 위에서 떨어져서요. 올려서 떨어지더라도요. 충분히 괜찮다. 올려서 떨어지더라도요. 여기서 여기를 보면 이 정도는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올라간다고. 이거 영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요때 우크 사태가 일어난 거죠, 요때.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요 놈이 요래로 이동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지부지, 큰 변동성, 여전히 큰 변동성을요, 줄 것이냐, 일봉상 추세선을 뚫어주고요, 요 주요 지지선도 뚫어줘서요, 변동성을 끊어버리고 여기서 돌파를 해서요, 상승을 랠리를 이어받아서 올라갈 거냐라는 게 우리가 주요 관심 포인트였죠. 근데 요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전히 변동성으로 끊어갈 거냐, 끊고 뚫어서 올라갈 거냐, 이어서 요때 못한 꿈을요 이어받아서 올릴 거냐를 관심을 가져 주요하게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전히 지금이 현재 그 위치에 와 있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 구간이 여기 잘 보시라 했던 이유가 요런 거죠, 요 구간이. 좀 세게 꺼놔 드릴까요? 요 구간. 학습을 되도록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 구간. 이런 거를 공부를 잘 이해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홀인이를 위한 멘탈 케어 전문 방송 고품격 비터 대망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 드립니다. 강복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복구님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 하시다 보시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래 보시니까 눈에 잘 들어오죠? 야? 자,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참 그동안 이 선들을 우리가 참 잘 꺼왔죠. 잘 맞추고요. 그죠? 이 선들, 우리가, 이들을 제가 우리가 알트를 견인하는 게, 이 알트의 대장은 이드죠. 그죠? 두분할 것도 없이요. 근데 좀 그동안 제가 좀 그래도 이래 선을 꺼놓고 있죠. 결국은 비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거는 비트다. 비트. 요 구간을 올려줘 똑같습니다. 똑같이 올려줘야 돼. 그리고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추정을 하고요, 예측을 할 때, 비록 비트 대망이 약간은 좀 비호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팩트 있게 해야 됩니다. 팩트 있게. 우리는 차트쟁이, 차트. 여러분들이나 제가 차트로 말합니다. 차트로. 이평선을 가지고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비트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 많은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 하는 거 여기 보면은 비트 대망 얘기한 거 그대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4월 오늘 12시인데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이미 얘기 다 하는 얘기들이죠. 그죠? 그죠? 이더리움 단기 목표가 3,481달러. 한번 가봅시다. 단기 목표가, 이거는 또 이제 아까보다 좀 낫네요. 얘는 200일 이평선에 맞게 이더리움 해놓고, 3,900달러 상승. 3,50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랬죠. 3,881달러. 가보자. 재밌다. 3,500달러. 단기 목표. 이거는 좀, 이거를 단기 목표라고 봐야 되나? 단기 목표? 여기란 얘기인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죠. 이것도 뭐, 올리면, 여기 단기 목표니까, 여기를, 뚫어주는 게 목표 맞죠. 여기가 지금, 여기를 못 뚫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다. 비트를 따지면 이런 거죠. 여기죠, 요 구간. 요 구간을 뚫어주는 것 같은 거죠. 이 얘기랑 같습니다. 요 구간을 제가 꺼놨는데요. 이 같은 말은, 그렇죠.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요 구간이요. 요 구간이요. 우리 비트로 따지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단기 목표. 요 구간이죠. 이거를 단기 목표로, 그래도 되는데, 그 말하기 이전에 이제, 지지를 어디서 받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지를 여기를 받을 것인지, 여기를 받을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게 우선이죠. 올리는 거는, 이 이상을 올리는 거는, 쉬울 수 있으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기를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뚫어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어주는 거를 이제 관전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맞죠. 단기로. 단기 목표로. 저는 맞는 말은 같기도 한데, 오히려 그 말이 제가 하는 말이 맞겠죠. 이 저항을 뚫어주는 거. 어디를 지지를 받고 올리는 거. 받고 저항을 뚫어주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추세 끊는 것도 보면 사람들이 이때 대막 추세 끊는 건 살짝 다르죠. 얘네들은 윗꼬리를 지금 가지고 지금 하죠. 윗꼬리를 가지고 윗꼬리 그죠? 윗꼬리 이런 거는 또 무시하고 이래 하죠. 그런가? 이틀이는 단기 목표가가 이거였죠. 3,481. 3,481이 아까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였죠. 비트코인은 도박보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해. 김진범 기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2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회 위원 파비오 파네타가 비트코인은 도박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도박이다. 반대하지 않은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은 결제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 배경에는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사회적 역할도 없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어 문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개입하느냐다.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한두 개만 더 할게요. 비트코인 45,000달러 회복. BTC 경쟁 자산. 극소수 불가.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도. BTC랑 경쟁하는 자산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야, 참, 이 위상이 대단합니다. 비트코인이요.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이 45,000달러를 회복했다. 지금 45,100달러 넘었죠? 5월 5시 30분. 벌써 7시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클로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수주간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자산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최근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의 니켈 거래 전면 중단 등 사례에서 비춰볼 때 비트코인은 연중 무휴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는 비트코인 공급량 감소와 메커니즘과 더불어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말했다.